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경찰과 검찰이 엄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사례가 경남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한낮 도심 왕복 4차선 도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멈춰선 승용차 주변으로 순찰차가 서 있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운전 미숙이라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뭐 나오실 생각지도 않고.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을 한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이비 제출받아 이렇게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창녕에서도 면허 정지 상태로 음주사고를 낸 60대 B씨가 붙잡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7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났고 경찰은 B씨의 화물차도 압수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차량 압수 건수는 경남에서만 4건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음주 전력 4차례 이상 경우에서 3차례 이상으로 변경하고 음주 전력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피해 정도나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판단해서 특히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 또 압수가 가능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 가운데 재범자 비율은 40%를 웃도는 상황.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재범 근절 대책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경남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마련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문가 강연. 오염수 방류로 당장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180배라고 해서 얘가 방사선학적으로 위험한 거냐? 그건 전혀 아니고 우리가 멸치 먹는다고 전복 먹는다고 위험하진 않죠. 자치단체장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괴담과 가짜뉴스가 피해를 더 키운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원병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상주에 있는 사드 배치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전자파에 피해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발언이 이어졌지만 우리 수산업계 피해 우려는 여전합니다. 수산물이 이제 과연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창원과 진주, 통영과 거제, 사천 등 경남 곳곳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이 무책임한 행동이고 우리 정부도 이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전 지구적 범죄 행위의 방조범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창원과 김해에서는 내일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대회와 촛불 행진이 이어지는 등 경남 각계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군 합동 현장 비상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세계반 15명으로 꾸린 시군 합동 비상상황실을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에 구축해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를 주당 4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도민 참가 방사능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를 도입해 매일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없는 건 물론 검사 대상도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사천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정부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상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검사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에는 검사를 받아서 온 거라 해도 손님이 믿어줄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누구나 인터넷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일주일 뒤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정부는 매일 결과를 공개합니다. 4월 24일 이후 총 162건을 선정하였고 14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직접 검사를 신청해봤습니다. 전화와 납치 등 50여 종의 분석 대상을 선택한 뒤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남이나 사천시처럼 광역, 기초 단위까지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양식장과 위판장 등 구체적인 장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검사 장소는 해양수산부가 임의로 선택하는데 전통시장 등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예 선택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섭취하는 품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많이 넓게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 시료 확보가 어려우면 인근 지역 품종이나 냉동 수산물로 검사하는 것도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는 국내산 수산물에 한정돼 있습니다. 일본산 참돔 같은 수입산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산 수산물 이력제를 따로 운영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나는 사천시를 선택하겠어. 이런 정도밖에 선택권을 주지 않는 거는 좀 너무 탁상 행정이죠. 해양수산부는 지역과 장소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이 우리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등 계속해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밤까지는 강하고 많은 비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통영에는 밤사이 시간당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아침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남해안에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인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함안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김해가 29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합천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8도, 산청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다음 주 초반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창군은 어제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읍 대평리 일원에 의료복지타운 조성터를 발표했습니다. 2,800억 원이 투입돼 9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거창 의료복지타운은 기존 거창 적십자병원을 300병상 규모로 확대 이전하고 출산 전후 돌봄시설과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생명과학부 김명옥 교수 연구팀이 천연 단백물질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팀이 규명한 천연 단백물질은 대사호르몬의 일종인 아디포넥틴 구조 물질로 파킨슨병의 특징인 신경염증과 신경세포 사멸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의생명과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200여일 동안 채용 강요나 금품 갈취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해 220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은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 방해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와 채용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남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다른 시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창원과 진주 등 7개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험표는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5일 원서 접수처에서 교부됩니다. 2023 을지연습의 하나인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 대응 종합훈련이 어제 진주 남강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상남도와 육군 39사단, 경찰 등 250여 명이 참가하고 소방 헬기와 장갑차 등이 동원돼 드론 폭발물 테러에 대응한 초동 조치와 인명 구조 등을 연습했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2시부터는 민방위 대피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돼 경남에서도 공습 경보 발령과 차량 통제 등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제시 실업률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고용지표를 보면 거제시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거제시의 실업률은 경북 구미시 4.6%에 이어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